심야 매거진 2023년 9월호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찰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정대건 작가의 급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내 소설에 대해서 반감이 조금 커지고 있던 찰나에 이 책을 만났는데 정말 기대하지 못했는데 간만에 정말 재밌는 책을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설책에 이렇게 많은 인덱스를 붙인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정말 인덱스로 빼곡히 찬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니까요. 사랑에 열정적인 한 남녀가 주인공인 한 편의 영화를 본 듯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성에 관심이 많고 사랑에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한 20살 정도쯤의 대학생 초년 시절에 저의 모습과 어느 정도 오버랩이 되는 즐거운 경험을 했답니다. 역시 아파야 사랑이고 그게 또 청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약간 반짝반짝 빛나는 책이지 않았나 싶어요. 대존재미라고. 그러니까요.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재밌었죠. 오늘도 역시나 이 책의 줄거리를 조금 요약을 해드리려고 해요. 파트 1은 이제 창석과 미영, 도담과 해솔의 운명적인 사랑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해솔이는 이제 진평에 전학을 왔는데 전학 온 해솔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고 수영을 할 줄 알았던 도담이 물에 뛰어들어서 해솔이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창석은 소방대원이었고 도담의 아빠인데요. 창석이 뒤따라 뛰어들고 해솔을 구조를 했습니다. 이 일로 도담이네와 해솔이네는 친하게 지냈고 도담과 해솔이는 그 일을 계기로 눈이 맞아서 비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도담과 해솔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 둘한테 얘기를 하나 해줘요. 너네 엄마 아빠가 어디로 가던데? 이런 얘기를. 근데 둘은 엄마 아빠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 줄 몰랐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혹시 둘이 불륜 아니야? 의심을 하게 돼요. 도담은 병원에 입원한 엄마를 두고 바람을 피는 아빠에게 벌을 주고자 창석과 미영이 밤에 칠성폭포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해솔과 그곳으로 가서 둘이 무슨 관계인지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폭우가 쏟아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둘이서 술을 마시고 막 어깨동무를 하고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둘이 상의를 벗고 폭포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거 어떡해. 그리고 도담은 눈이 뒤집혔죠. 이제 그 둘이서 이제 어두운 밤길이기 때문에 라이터, 그러니까 손전등을 들고 갔는데 그 폭포에 뛰어드는 그들을 향해 손전등을 비추는데 놀라서 허우적댑니다. 창석과 미영이요. 그리고 이제 파트 2가 시작이 됩니다. 도담과 해솔의 재회 그리고 비극적 결말입니다. 급류에 휩쓸린 창석과 미영은 결국 다음날 아침에 시체로 발견되고 도담의 엄마는 창석뿐만 아니라 해솔을 증오하게 되며 해솔은 이 일을 계기로 할머니와 함께 다시 이사를 가게 됩니다. 2년 뒤 이제 그 둘은 대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진평에서의 사건으로 인해 매사 냉소적으로 살아가는 도담은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소통보다 침묵을 더 신뢰했고 심각하지 않고 한없이 가벼워지고 싶었기에 아무 남자와 다해 같은 만남을 이어갔어요. 굉장히 날라리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반면 해솔은 늘 도담을 그리워했고 연락을 했지만 해솔과 도담은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도담이 진평에서의 사건을 기억 저편으로 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해솔을 만날 그런 용기도 없었던 상태였죠. 반면 해솔은 도담과 함께 본인들의 과거에 대한 그 상처를 치유해 나가기를 원했었어요. 21살이 된 도담과 해솔은 운명적으로 크리스마스쯤에 학교 인근 호프집에서 재회를 했어요. 도담은 손님으로 왔고 해솔이 이제 그 호프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둘이 이제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과거를 돌아보고 지난날에 대해 얘기하면서 서로 상처를 치유하기 바랬던 해솔이랑 상처 가득한 지난날을 굳이 돌아보고 싶지 않았던 도담 사이의 갈등이 극심해져서 결국에는 도담과 해솔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헤어짐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파트 3가 시작이 되는데요. 도담과 해솔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본격적으로 그려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도담하고 해솔하고 헤어진 이후에 해솔은 군대를 가게 됐고 잠깐 휴가를 나왔는데요. 우연히 과 동기였던 선아를 따라서 힙합 클럽에 가게 됐고 데킬라를 처음 마셨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데킬라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칵테일에 유리잔 이렇게 겉면에 소금 이렇게 묻혀주는 거 맛있잖아요. 그거 마시고 술에 취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해솔하고 선아는 한강공원 둔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한 학생이 한강에 뛰어들었고 해솔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구했습니다. 이 일은 이제 뉴스에도 탔고요. 해솔은 혹시나 도담이 이 뉴스를 보지 않았을까 기대를 했는데 도담한테 연락이 오지는 않았어요. 6년 뒤에 도담은 재활치료사가 됐고요. 승주와 1년째 연애 중이었습니다. 승주와의 연애는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어요. 승주는 그의 말로 20대 후반에 한 차례 파혼을 겪고 지쳤다고 했습니다. 도담은 속으로 몇 차례 짧은 연애를 했지만 해솔처럼 특별한 사람은 없다. 그만큼 뜨겁고 깊이 빠졌던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승주와의 연애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본인도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로 삶을 살았고 승주도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이런 연애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는 해솔을 잊지 못한 거죠. 해솔은 도담의 아빠인 창석과 같은 소방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6년간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선아하고 연애를 했어요. 근데 해솔은 마치 죽고 싶은 사람처럼 과하게 현장에 스스로 투입이 되었어요. 선아는 이런 해솔의 모습에 점점 지쳐갔고 누군가는 해솔을 말려야 됐기 때문에 그와의 헤어짐을 선택했습니다. 도담과 해솔은 한 병원에서 재활치료사하고 환자로 재회를 했습니다. 도담은 해솔과 재회한 이후에 생각에 잠겼어요. 다시는 이성에 대한 열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해솔과의 만남이 운명 같았던 거죠. 근데 도담은 감정에 솔직한 사람의 말로를 직접 목격했죠. 자신의 아빠와 해솔의 엄마가 불륜을 저질렀고 결국에는 급류에 휩싸여서 시체로 떠올랐고 진평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댔고 이런 모습을 다 봤기 때문에 이런 솔직한 감정을 바탕으로 한 사랑에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둘과 친하게 지냈던 둘의 엄마 아빠가 서로 불륜 관계인 것 같다라고 말을 전했던 사람이 희진인데요. 그 희진을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이 진평에서의 과거 이야기를 처음으로 입 밖으로 꺼내게 됐습니다. 겨우 22살이었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이 말을 덧붙였다는 이유는 도담도 이제는 진평에서의 일이 엄청 머나먼 과거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조금 편안해져서 이런 말을 꺼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문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도담은 진평에 가는 거를 극도로 꺼려했었단 말이죠. 이제 12년이나 지났는데 진평이 다시 못 갈 게 뭐가 있냐면서 도담하고 해솔은 함께 과거를 마주할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들의 세상은 바뀌었어요. 만성적인 우울의 시간과 작별했고 창석과 미영을 함께 추모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불륜에 대해서예요. 제가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63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해솔이 도담에게 하는 말이에요. 도담아,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진 걸 수도 있잖아. 해솔은 도담을 달래듯 조심스레 말했다. 마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감정이고 그렇기에 먼제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도담은 코웃음을 쳤다. 누군가는 사랑이 교통사고 같은 거라고 했다. 그래, 교통사고 낼 수도 있다고 치자. 근데 책임도 안 지고 벌도 안 받으면 그건 뺑소니잖아. 가족을 속이고 상처 입히는 게 사랑이라면 도담은 사랑을 인정할 수 없었다. 온 힘을 다해서 찌그러뜨리고 싶었다. 라는 문장이에요. 혹시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보신 분 계세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제 이 아저씨가 김희애를 두고 굉장히 젊고 부자인 여자애와 바람을 피우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결국에는 벌을 받아요, 이 남자가. 근데 이 남자가 이제 하는 말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말을 아주 명대사죠. 이런 대사를 남겨요. 이게 이 책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닐 수 있죠. 근데 본인이 꾸린
이 가정에 대한 책임은 지어야 되지 않나. 요즘 불륜 참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이 간통죄가 왜 폐지가 되었을까를 한번 알아봤어요, 제가.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가 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2015년에 폐지가 됐는데요. 왜 폐지가 됐냐면요.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국가 권력이 여기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맡겨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는데요. 근데 이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법에서 인정을 하다 보니 이제 개인이 스스로가 이 부분에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가치관이나 개념이 조금은 흐려지지 않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불륜을 사랑으로 봐야 하는 거냐 아니면 이제 책임감 없는 뺑소니 같은 범죄의 영역으로 봐야 하는 거냐라는 고민을 할 때마다 이 둘의 관계가 떠올라요. 홍상수 감독하고 배우 김민인데 이거를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하는 걸까? 아니면은 남의 가정을 망친 이 천하의 못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런 운명적인 사랑 안 만들려면 안 만들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그런 운명적인 사랑이야라고 믿는 것 자체가 문제야. 생각해보니 그렇네. 이런 내가 결혼을 했어. 그러면 거기에 충실해야지. 뭔 새로운 사랑을 찾고 이 사람이 혹시 운명인 건 아닐까?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태어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네. 그런 어떤 시발점조차 만들면 안 됐던 거예요.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불륜은 불륜입니다. 지금 제가 명확히 말씀드려요. 불륜입니다. 세기의 사랑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본인들은 그렇게 믿고 싶겠지만 그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존재가 하덜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무조건 원인이 있어야 돼요. 본인이 지금 결혼 생활에 흥미가 없어가지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서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눈에 들어온 것이지 운명적인 사랑 이런 건 없습니다. 불륜이에요. 창석과 미영도 불륜입니다. 나빠요.